나는 이제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평생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을 하며 보냈지.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달았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책 이야기, 별의 별하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세계적인 사회학자이자 인간 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칼 필레머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입니다. 저자는 인류유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70세 이상 인생을 산 천여 명의 현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통찰 깊은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이 책을 쓰기까지는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책을 통해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의 현자들에게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독자들이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주는 육성을 그대로 듣고 그분들의 조언을 직접 판단하고 교훈을 얻길 바랐다. 모두 앞에 1000명이 넘는 현자들에게서 삶의 해답을 들었고 그 내용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내가 그러했듯이. 그럼 지금부터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현실에 기반을 둔 조언, 세월의 시련을 견뎌낸 조언, 잘 사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6년 전 50세가 되던 해 나는 몹시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50세가 되면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5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한쪽 발은 여전히 결혼, 직장, 양육, 미래를 위한 야심찬 계획에 디디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가올 일의 두려움의 냄새를 맡는다. 아이들은 자라서 집을 떠나겠지. 어쩌면 부모님 중 한 분 혹은 두 분 다 돌아가실 텐데 건강하던 몸도 이제 쇠약해질 거야.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제부터 살아야 할 시간보다 되돌아볼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사랑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23살의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줄지도 모른다. 나도 다 겪었어. 괜찮아. 나아질 거야. 사소한 일로 치고받고 싸우는 젊은이들을 보며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저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인생에는 완벽한 성공도 절망뿐인 실패도 없다. 나이를 먹다 보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더 넓은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분별력, 즉 폭넓은 시각으로 사리분별을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점차 타인에게 관대해지고 좀 더 느긋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현재 삶에서 소소한 즐거움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도 바로 그런 생각에서 비롯됐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해답을 알려주는 전문가, 즉 인생의 현자는 아닐까? 고개마다 다른 기쁨이 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인간이 겪는 가장 낯선 경험이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인류가 공유한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하지만 노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분류되며 심지어 전혀 다른 종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그들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줄곧 노인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보면 인간에게는 노화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과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노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과 제레미 베일렌스는 대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도움이 될 방법을 개발했다. 몰입형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노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생들은 거울을 통해 디지털로 만든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본다. 이렇게 미래를 시각화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계획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있다 해도 젊은 사람들이 5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이미 노년의 삶을 경험한 이들이 들려주는 정보보다는 자신들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노년을 상상하고 그 삶에 환상을 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인생의 현자들로부터 노년의 삶에 대해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내 머릿속에 자리한 편견을 비집고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이 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일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도 권한다. 우선 노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리고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다음 말들을 읽어보자. 받아들여라. 싸우지 마라. 나이를 먹는 것은 하나의 태도이자 과정이다. 지금 삶이 긍정적이고 즐거우며 목적이 있다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레이 캐들 80세 80대에 접어든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들고 노쇠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덤이나 영안실로 가는 중이라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보다는 훨씬 괜찮으니까.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아.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 기쁨을 안겨다 줄 일들이. 우리는 지금 길의 끝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있는 거지. 조셀린 위키 86세 나는 젊은이들에게 나이 드는 건 아주 멋진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지. 얽매이고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어. 친구가 부르면 바로 나갈 수도 있고 굳이 집에 있지 않아도 돼. 젊어서는 누가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갈 때가 많았어. 지금은 전혀 걸릴 게 없지. 라모나 올버그 76세 노화에 관해 인생의 현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늙는 걸 걱정하느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젊어서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말한다. 상상과 실제는 어떻게 다를까? 나는 수많은 노인들로부터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만한
두 가지 지혜를 얻었다. 첫째, 인생의 현자들 중 대다수가 노년의 삶에 대해 평온함, 존재의 가벼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 등 긍정적인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나는 92세의 세실 램킨과 함께 봄날 오후를 보내면서 내 눈으로 그 평안함을 직접 보았다. 세실을 만나러 갔을 때 파트타임 간병인이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의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고요한 호숫가와 아직 앙상한 나무들이 내다보였다. 세실은 호숫가에 있는 이 집에서 50년째 살고 있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곤 했다. 이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해서 수영은 더 못해. 세실이 말했다. 몇 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결혼 68년 만에 이별이었다. 세실은 60대인 세 딸과 가까이 지낸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나 떠나야 할 시간에 대해 어떤 착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 나이 92이야. 95까지 산다면 기적이지. 세실이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드니 이런저런 제약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반경이 더 좁아졌지. 잘 걷지 못하니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휠체어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박물관에도 못 가. 도서관에도 자주 가곤 했는데 이젠 누군가 함께 가야 하고 쇼핑도 못해. 하지만 마음은 박물관이며 도서관에 있어. 난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야. 다른 많은 인생의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실은 노인이 된 후 상실의 아픔은 있었지만 완전함, 포용, 소소한 것들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얻었다. 그냥 단순히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고 보니 모든 것들이 더욱 명확해지더군. 내 딸한테도 말했어. 내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이야. 나도 내가 왜 지금이 더 행복한지를 줄곧 생각했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우선 젊어서는 그토록 중요했던 일들이 이젠 그리 대단치 않아졌어. 그리고 늘 지고 살아온 책임감도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고. 난 책임감이 꽤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지. 애들이 이제 자기 삶을 알아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애들이 무얼 하든지 다 자신들 몫이지. 잘하리라 믿어. 늘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거라는 뜻이지. 손주들도 괜찮을 거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애들이지. 그 아이들이 참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집에 살고 있잖아. 이 집은 여름이면 정말 근사해. 여름이 되면 난 밖에서 살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오면 휴가 온 기분도 내지. 나이를 먹으니 누군가를 접대해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더라고. 오히려 방문객들이 나를 챙겨주지. 아주 홀가분해.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이랄까? 내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말하더라고. 비단 세실만 특이하게 겪는 일이 아니다. 80대에서 90대의 인생의 현자들이라면 나이 드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말해줄 것이다. 잊어버리라고.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나이 든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노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기회와 만족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인종이나 경제력 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내가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인생의 현자들이 나이 드는 것을
하나의 탐험으로 여기는 점이었다. 그들에게도 나이 먹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며 출세와 양육, 책임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지도가 있던 중년과는 달리 지도조차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나이를 먹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관심사들이 가득한 신천지를 탐험하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에게 나이듦은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모험이다. 89세의 로레인 바우어는 낙천주의자는 아니다. 그녀는 노화 문제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는다. 로레인은 매우 활동적이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이에 따르는 신체 활동의 제약을 몹시 속상해한다. 하지만 그녀는 노화를 탐험으로 생각한다. 로레인은 이렇게 말했다. 테니슨의 시 율리시스에 이런 구절이 있지. 가자, 친구여. 새 세계를 찾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네. 이 구절은 내 삶의 주문이야. 이 말은 100세가 된 사람한테도 해당하는 말이야. 앙투아네트 와킨스에게 이 화두를 꺼내자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살아보니 나이의 고개를 넘을 때마다 이전에는 없던 기회들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각 고개마다 다른 기쁨들이 있어.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걸 지나치게 두려워해. 걱정하지 마. 나이 드는 건 모험과 같으니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노년기를 모험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와 관심사들이 펼쳐진다고 말한다. 82세의 헨리 데이비드는 경제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다. 헨리의 가족은 농사를 지어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대공황은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어. 하는 일 그리고 소망까지도 바꾸었지. 다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안간힘을 썼어. 정말 그랬다. 헨리는 과학기계 디자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그는 70세까지 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이 드는 것이 신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젊었을 때보다 은퇴 후 훨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그것도 아주 즐겁게 말이야.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즐겁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는 경험이나 지적 호기심도 충분치 않고 아직 배운 것도 많지 않은 20대보다는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지. 살면서 얻은 지혜 조각들을 한데 모아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내놓는 것도 지금 내 삶의 일부라네. 역사협회나 다른 기관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지. 이렇게 신나게 산 것이 한 10년쯤 됐나? 20년 전에는 이용하지 못했던 구슬들도 이 나이가 되면 꿰어서 보배로 만들 수 있다네. 젊어서 나이 드는 걱정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나이 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일이니까. 주어진 날들을 헤아려라. 인생의 현자들의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은 모든 것을 시간과 연관해서 본다는 점이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간은 실로 삶의 본질이다. 시간은 그들이 헤엄치고 있는 바다이며 그것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을 만든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제한된 삶의 시간이 있다는 심오하고 깊은 존재론적 인식은 인생의 현자들의 삶 전 분야를 관통한다. 젊었을 때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처럼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하고 나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기도 하지만 보통은 젊은 나이에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앞에 남겨진 수십 년의 삶이 끝도 없이 길어 보여서 딱히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중년이 되면 인간이 시간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하지만 온갖 수단을 이용해 그 사실을 부인한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배우자를 얻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의 어느 지점에 오면 내 생각에는 70세를 전후해서 시간에 속해 있음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면서 심리학자들이 제한된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인생의 현자들은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진실, 즉 인생은 짧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표현과 비유를 이용했다. 뼛속까지 깊숙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나 해답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자 애를 써보지만 듣는 이는 관심은커녕 오히려 반감을 표하기까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10대들을 대할 때 이런 느낌을 흔히 경험한다. 10대 아이들에게 그들에 앞서 그 시기를 거쳐온 어른으로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할 때가 있다. 가령 자세를 반듯하게 하라거나 패스트푸드를 덜 먹으라는 것들 말이다. 하지만 정작 그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10대들은 또 그 소리 하며 지겹다는 표정을 짓거나 알았다고 근데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눈빛으로 빤히 쳐다볼 때가 많다.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안 들려 하며 소리치기 직전에 표정을 할 때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간에 관한 이 조언에서만큼은 우리는 모두 10대다. 삶의 행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한다. 인생은 짧다고.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갑자기 터득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천천히 깨달았을 것이다. 어찌됐든 거의 모든 인생의 현자들이 삶의 끝에 서보니 인생이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며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말한다. 아마도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물을 펑펑 쓰는 도시 사람들을 보는 사막 사람들의 심정이 되지 않을까? 68세의 조던체는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이 짧다고 하더니 살아보니 그 말이 사실이더군. 68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갔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50년 전이야. 눈 깜빡할 사이라는 말 있지 않나? 그 말처럼 정말 짧다네. 99세의 애시 페이스트 역시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서 순식간에 100세가 되었노라고 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젊은 사람들 역시 지금 자신들 나이가 되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흐르는구나. 그들은 이 피해갈 수 없는 진리를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깨우치길 바란다. 이는 그들을 우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바라기 때문이다. 성서에 나오는 인물 다윗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진리가 얼마나 쉽게 잊히고 억압되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헤아리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하루하루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삶의 끝자락에 도달해서야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다면 그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젊은 나이에 한 친구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적이 있다. 그 후 한동안은 삶의 끝이 있다는 생각에 잠시 내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별반 달라진 것 없는 평소의 소모적인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왔다. 94세의 조 바노이는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며 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지적한다. 처음 태어나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죠. 그때는 내가 60이나 70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60 혹은 70이 되지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80, 90세가 닥쳐요. 정말로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 빨리 오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상관없이 인생은 짧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삶을 잘 살아내는 비법은 한 가지다. 주어진 나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카르페 디엠. 라틴어인 카르페 디엠은 흔히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되지만 원래 하루를 수확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잃는 기쁨,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들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탈무드의 격언을 인용했다. 우리는 즐기지 못한 모든 주어진 기쁨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 순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깨달은 인생의 현자들도 매우 많다. 72세의 제네비브 포타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이제야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평생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을 하며 보냈지.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달았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적절한 시기에 현재를 잡아라는 교훈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좀 더 일찍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주어진 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나는 86세의 베시 셔먼이 손녀에게 보낸 편지를 매우 인상 깊게 읽었다. 베시의 손녀가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을 잘 새겨두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손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황금 같은 우리의 삶을 뭐뭐 하면 어쩌지 혹은 뭐뭐 하지 않으면 어쩌지 같은 걱정들과 바꾸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단다. 할머니는 20살에 첫 직장을 구해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고 살았지. 한 선배가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고 젊음을 즐기라고 귀중한 충고를 해주었지만 귀를 닫고 살았어.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으니까. 공연 한 편, 연극 한 편을 볼 때마다 내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는 사실에 늘 신경 썼지.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을 잘 해내고 싶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이를 먹으니 내가 알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단다. 그제야 난 깨달았지. 이 하루가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 상실을 통해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인생의 현자들도 있다. 74세의 메리베스 그리스 하버는 말했다. 우리 아들이 4살 때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삶은 선물이라는 인생관을 갖게 되었지. 인생은 아무 때나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건도서관의 책 같은 것이 아니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라는 말이야. 트루디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언젠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 언젠가가 바로 어제일 수도 있다. 힘든 시간을 통과한 끝에 얻게 된 삶의 비밀 혹은 답을 이야기하는 인생의 현자들의 표정에는 기쁨이 묻어났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지어 보이는 아련한 미소 속에서 마침내 이해했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삶을 열정적으로 포용하려면 무엇보다 시간을 잘 이용하라고 말한다. 하루하루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나날이기에 그 시간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74세의 발레리 젠킨스는 삶을 열정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이든 너무 오랫동안 미루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때는 하지 못하는 딱 그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랜드 캐니언 아래에는 휠체어 전용 통로가 없어.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면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가봐야 한다는 말이지. 이 주제와 관련한 조언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75세의 해리어트 와그너의 조언이다. 장례식은 참석 못하더라도 친구는 지금 당장 만나라. 내가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라네. 아내와 나는 친구들의 장례식에는 가지 않을 걸세.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친구들이 초청하는 즐거운 자리나 행사에는 언제든 갈 거라네. 간혹 캔자스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혹은 산간 벽지에서 설마 정말로 오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에 초청장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 하지만 그런 초청장을 받으면 우린 간다네. 파티를 정말 좋아하거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자네 장례식에는 가지 않을 걸세. 그래서 여기 온 거라네. 그러면 친구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 우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를 따라하는 친구들까지 있더라니까. 우리의 나날들을 헤아리는데 실패한다면 앞으로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기다려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위험 역시 감수해야 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이러한 인생관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라고 말이다. 삶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얻는 선물이다.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대접하라. 인생의 현자들에게 했던 다양한 질문들, 가령 살면서 터득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등에 대한 대답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황금률이다. 내가 처음으로 황금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연구 보조원이 했던 말 때문이었다. 그는 매우 성실한 젊은이로
우리 연구에서 인생의 현자들이 해준 조언들을 분류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한 번은 그가 물었다. 필레머 박사님,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정말 황금률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은가요? 아마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황금률을 배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황금률이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리스도교 윤리로 인류가 탐구한 삶의 원리 중 황금처럼 고귀한 지침이라는 뜻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른다. 어떤 인생의 현자들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딱 이 세 글자로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나 원칙은 무엇입니까? 황금률이지. 물론 황금률이라는 말 대신 다른 표현을 쓰는 인생의 현자들도 종종 있었다. 예컨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혹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같은 표현도 있었고, 또 어떤 인생의 현자들은 부정 표현을 이용해 남이 내게 하길 바라지 않는 것은 나도 남에게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인생의 현자들이 왜 황금률을 중요한 가치로 거론할까? 그들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일까? 나는 이 문제에 사로잡혀 인생의 현자들이 황금률에 관해 언급했던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았고, 그들이 들려주고자 한 지침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이 황금률에 빗대어 말하고자 했던 바는 측은지심, 컴패션이었다. 측은지심이라는 말은 인생의 현자들이 내게 했던 말들을 완벽하게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은 타인을 측은하게 여기는 착한 심성을 의미하며, 영어의 컴패션은 라틴어 고통이란 뜻의 파티와 함께란 뜻의 쿰에서 파생된 말로 함께 괴로워하다라는 의미다.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타인을 힘겨운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행자처럼 생각하라는 뜻이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게 된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수많은 장애물, 비극, 위로 등을 통해 타인과의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그들은 그 경험을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을 주어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91세의 마벨로츠는 이 삶의 교훈을 짤막한 한 단어로 표현했다. 바로 사랑이다. 다른 인생의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벨도 사랑을 베풀 기회가 생긴 것을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시간들을 후회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야.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 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을 베풀고 살고 싶어. 자네도 알겠지만 유난히 비판적으로 대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의 삶을 더 이해했다면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베풀어 주었을 텐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더 많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비판적으로 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야. 이제 타인들의 삶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 끝으로 조슈아 베이트먼의 말로 이 장을 마치려 한다. 그는 근본적으로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타인과의 유대감과 그들에게 쏟는 관심이라고 했다. 당신이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위기를 겪었습니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더군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지요. 평생 단 한 번도요. 그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마치 그들이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삶의 어떤 물결도 만들지 않았지요. 그들은 타인과 관계를 쌓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볼까요? 나는 아주 훌륭한 할머니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지요. 내가 정신이 나가서 나만 생각하게 된다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누군가를 돕기 위해 머리를 쓰지도 않겠지요. 그러면 아무도 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 테고요. 인과응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노인 중 살아있는 이들이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실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겠지만 이들 세대 없이는 세상이 훨씬 덜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이 시대의 인생의 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또 노인들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좋아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다. 한 유쾌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삶에 대해 내 의견을 물어봐 주어서 정말 고마우이. 아내와 애들한테 체면 좀 세우겠구먼.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덜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매우 뿌듯해했다. 인생의 현자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세월이 안겨준 경험과 현대의 상식에 반하는 관점과 상상도 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에서 얻은 경험적 지식까지. 이런 것들은 오직 인생의 현자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삶의 지혜이자 지침이기도 하다. 내가 그들을 인생의 현자라고 부르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다. 오늘 준비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표현하는 인생의 현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쉬운 게 있다면 오직 하나. 이 사실을 60대가 아닌 30대에 알았더라면 하는 거야. 그랬다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삶이 몇십 년은 더 있었을 텐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라네.